권총 준비해 총 한 방 쏘면 되지 않냐? 라는 증언.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 미친 스토리 파헤쳐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국민을 권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전 경호처 간부의 입에서 중대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경호처에 권총을 준비하라 시켰고 총 한 번 쏘면 되지 않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권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쏴도 된다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국회에서 만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윤 전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해 케이블 타이와 철조망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도 구속된 이유가 처음에 구속된 이유가 체포영장 집행에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조사를 안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구속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권총을 준비했다고요? 네, 직접 재판에서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의 증언입니다.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냐? 특검이 이렇게 물었어요. 네. 요청은 누가 했냐? 경호처장도 같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처 차원에서 이 총을 요청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총의 요청이 윤석열의 지시라고 이해했다라는 대답도 나왔고, 실제로 윤석열이 총 한 번 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면제예요. 총에 대해서 몰라요. 총 얘기 나오면 총이 아니죠. 군 얘기가 나오면 야 그냥 시원하게 한 잔 마시자 하면서 말을 돌리던 사람인데 그런데 총 얘기는 윤석열 김건희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속 증언이 나오는데 그러면 389경 이런 거는 누가 밑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처 차원에서 이게 이제 준비가 됐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호처가 진짜로 좀 웃기는데 그 2차 영장 집행 때는 케이블 타이랑 철조망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들어오면 케이블 타이. 이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인원을 체포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를 구해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강우 전 본부장은 철조망을 구해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사법 체계를 아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장을 들고 오는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경찰을 잡는다고 총을 쏜다고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 이광우 이런 사람들 왜 안 잡아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지시는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계통에 있는 지시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게 경호처의 이해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오로지 이제 윤석열만을 위한 건데 본인들한테 수갑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수갑이 없으니까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이렇게 자료들이 쏟아지고 증언들이 쏟아지는데 왜 이거는 조사 안 해요? 걱정스럽습니다. 경호처에 뒤틀린 충성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권총, 케이블 타이 게임합니까? 윤석열은 군대도 안 다녀왔는데 무력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엄하고 나서도 2차, 3차 계엄하면 된다. 잡으러 오면 우리 경호처에서 쏴버리면 된다. 이 생각한 거예요.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 계속 나오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석이 기각된 후 첫 재판인 오늘 안 나왔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안 나왔고요.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이게 내란 수계 혐의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거든요. 백대현 부장 재판부죠? 그렇습니다. 형사 35부의 백대현 재판부인데 오늘 또 재판에 불출석을 하니까 특검에서는 당연히 구인 영장 발부를 신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첫 번째 재판 때는 나오더니 보석이 기각되자 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는 노골적인 재판 방해 행위다.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곧바로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수괴 재판은 13번이나 안 나왔지만 반복되는 불출석이지만 이 별도 사건은 지금 오늘로써 두 번째 재판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불출석한 거라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가 즉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그동안 사실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만 볼 때는 아프다고만 써 있을 뿐 정말로 구치소가 인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써 있지 않고 그리고 교도관들의 의견도 써 있지 않아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제 백대현 재판부가 다음에 강제 구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특검이 구인 시도하는 거랑 또 법원이 구인 시도하는 건 또 무게감이 달라가지고 법원이 구인 시도하는데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사실 야당에게는 또 부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되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 백대현 재판부에 잘 보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재판 안 받고 이렇게 뻗대요. 야. 심지어 트럼프조차도 본인 구속됐을 때 재판 다 나갔거든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진짜 이 사람은 법조인 출신이에요 심지어. 이걸 예상해보고 있다는 자체가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약간 좀 현타와요. 저는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나 우리가. 아니 근데 백대현 재판부에 잘 보이고 싶으면은 재판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사실은. 구인 영장도 추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잘 때 춥거든요. 그 뭐 속옷만 입고 자면 추워요. 다시 구인을 하면은 윤석열 씨가 벗지는 못할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워서 못 본다고? 예. 벗을 수가 없으니까. 벌벌 떨면서 요즘 밤에 춥거든요. 예. 그때 당시 벗었을 때 이제 변명이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툭 하면 번다 그랬거든요. 이제 맞아.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벗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입어야 돼요. 야, 근데 다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구치소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 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말을 하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다 갖다가 받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다 이렇게 정책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뭐를 자기가 지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역할이 뭘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화만 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는지, 뭘 지시하고 뭘 어떻게 해야 내각이 움직일 주는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과 대통령의 역할, 지휘, 임무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확실하게 국정에서 어떻게 실현시킬지를 예상하면서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전 대통령한테서 저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던 측면이라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될 때 선거에 썼던 구호 중에 하나가 준비된 대통령인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가 있다는 평가고요. 이제 좀 부정적인 거, 아쉬운 거, 답답한 거 뭐 이런 거를 좀 꼽아 주셔야 되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 정치학 박사. 아니 갑자기 죄송 이비어천가처럼 얘기를 하다가 뭘 얘기하다가 말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상황을 고려하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윤석열이 3년 동안 말아먹은 정부예요. 관료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관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국가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만큼 어떤 국정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길었던 거고, 분탕질을 다 하고서 해먹었다라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다 내란까지 일으켰잖아요. 그 내란이 한 6개월 정도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년 정도라고 하는 게 국가가 완전히 예를 들면 붕괴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야 대통령이 됐으니까 일을 잘해라? 저는 요구하기 되게 어렵다고 봐요. 이 상황 자체들은. 왜냐하면 그렇다고 공무원을 싹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 그대로 있는 공무원들을 가지고 방향을 선회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을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오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임명을 했지만 스스로 그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문제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을 오게티처럼 얘기해서 비판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